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크립토 시장, 그중에서 루나 클래식 관련된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크립토 시장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게 하락했었고, 이제는 과거형이죠. 이제 하락한 차트가 어, 이제는 진짜 말하기가 무서운데 정말 많이 내려갔었죠. 많이 내려갔다가 비트코인 다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기회를 또 잘 살려가지고 또 짧게 또 수익 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무튼 다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작은 뉴스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현재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정말 짧게 뉴스들 속에서 사람들 수익 실현하고 계시는 분들 저희 있는 거 알고 있고, 아무튼 어떤 시장이라도 승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라클래식 또 비트코인 가격 다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 제가 며칠 전부터 미뤄왔던 USTC 리패깅 관련돼서 좀 더 현실적이고 현실에 기반한 그런 제대로 된 루나 클래식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그 이야기에 첫 번째로 USTC 리패깅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뭐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니고요. 루나 클래식 랩스라고 하는 마이크 P 인플루언서죠. 이 사람이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은 글입니다. 올려놓은 글이고, 이 글이 상당히 현실성 있고 제대로 된 어떤 리패깅에 대한 좀 기본적인 지식, 좀 기본적인 어떤 뭐 이런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참고를 하고 있으면은 또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는 그런 리패깅 관련된 제안서들이나 리패깅 관련된 어떤 혹하는 그런 제안서들, 또 디앱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고 판단할 때 좋은 그런 지표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이랑 이 내용을 꼭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좀 시간이 되네요. 오늘 요거 이야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STC 리패깅 1달러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 사실과 오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USTC 리패깅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지만은 실제로 아직 뭐 리패깅 뭐 퀀트 팀이다, 뭐 리패깅 팀이다, 뭐 리패깅 뭐 관련된 디앱이다 많이 이야기를 하고 개발자들이 덤비고 움직이고 CEX고 뭐고 다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뭐가 나타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좀 차갑게 지금 리패깅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되게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차갑게 리패깅에 대해서 진짜 가능성과 거기에 대한 방법들, 실질적으로 뭐 국가들에서 발생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이 됐고, 우리는 진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리패깅 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처음에 이야기 나오는 건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 디패깅을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루나 클래식이 디패깅이 되면서 가격이 폭락을 했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경제에서 이것은 통화 시스템의 붕괴와 경제 관계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화폐는 평가절하되고 그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며 가치 저장 수단이 더 이상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잘 경험을 했죠, 이 상황을.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USTC 붕괴, 이번 폭락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데이티브 암호화폐인 루나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USTC 간의 디패깅이었습니다. 이 주제는 이미 다른 누군가가 훨씬 더 잘 다루었기 때문에 이 글에서 디패깅 관련된 이야기는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한번 디패깅 관련돼서는 뭐 여러분들이랑 제가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뼈아픈 이야기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죠. 네, 원치 않는 공부를 하게 됐었죠. 그리고 이 디패깅,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이제 다시 원상복구하기 위해,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우리는
블록체인은 경제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블록체인은 그냥 허상이 아니라는 거죠. 경제에 기반을 한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경험한 국가들이 어떻게 됐는지 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고, 그런 국가들은 통화 개혁을 했고 또 새로운 통화를 만들었고, 또 그리고 그 화폐 단위를 변경을 했고, 그리고 디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실행을 했다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10개로 부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생각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좀 길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제가 이거 같이 한번 볼게요. 통화정책의 안정화. 경기 회복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통화정책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강세 통화에 대한 고정환율과 같은 안정적인 통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의 개혁. 그리고 정책을 재평가하고 개혁하여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통합. 정부는 재정 정책을 통합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는 공공 적자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지출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조개혁. 구조개혁을 시행하면 경쟁력을 회복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용, 조세 정책, 무역 분야의 개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자본 확충.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은행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자본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기금 조성. 인플레이션을 다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기금을 조성해서 성장률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다각화. 경제 다각화를 촉진해서 한 부분에 의존하는 의존도를 줄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부가가치 높은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국제 협력 지원. 필요한 경우에 국제사회 지원을 요청해야 되고, 재정 지원과 기술 지원은 경제 안정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성 제고 및 부패 척결. 투명성 제고와 부패 척결은 제도와 국가 통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안정 지원. 개혁 조치를 시행할 때 사회 안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인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는데, 이게 그냥 국가에서 이런 디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금 현재 우리 루나 클래식 이 체인과 뭔가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오버랩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겹치고 있고, 그렇게 또 잘 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경기 침체와 초인플레이션이 각 사례는 고유하므로 국가의 특정 조건에 필요하게 맞게 조치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인플레이션에서 성공적으로 회복하려면 모든 관련 주제 간에 신속하고 잘 관리된 대응과 협력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테라 클래식 블록체인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영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공고사항을 그대로 구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형태로 변형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경제학의 규칙에서 어긋나 실제로 우리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기적의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런 현실에 기반한 지금 많은 사례들 속에서 우리가 리패깅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는 잘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너무 이제 기적에 의지하는 어떤 기적만을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의 문제점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네 그렇게 똑똑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점을 오히려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좀 뼈 때리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한번 이것도 볼게요. 부채. 우리의 부채는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것은 USDC를 내일 1달러로 보낼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맹목적인 욕심.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우리 각 투자자들의 그런 심리 상태, 사람들이 1달러 USTC 리패깅을 원하는 가장 일반적인 동기는 무엇인가요? 바로 이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만 개의 USTC를 모았다가 1달러에 도달하면 이를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첫째,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만이 아니며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엄청 네, 세죠. 네, 뭔가를 들킨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담보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네,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방향성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뢰는 담보가 없으면 신뢰도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화폐, 다른 암호화폐, 상품 또는 기타 자산 또는 어떠한 가치로든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루나 클래식은 담보가 없죠. 그리고 지옥 알고리즘. USTC는 루나에 의존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뿐 아니라 실제로 담보인 네이티브 알고리즘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코인 잠금 소각, 기타 코인 감소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자산의 내재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무엇에 의해 뒷받침되는가라는 정당의 의문이 생깁니다. 네, 이거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리고 이는 항상 어떤 형태의 담보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담보다. 우리가 비트코인이든 US 달러든 뭐가 됐든 담보를 가지고 거기에 기인한 어떤 투자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유통되는 코인의 수. 예를 들어 유통되는 USTC 코인의 수가 감소하면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달러 가격을 1달러로 올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코인의 개수가 생각보다 좀 후차순이죠. 그리고 시작 모듈, 마켓 모듈.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또 끝입니다. 마켓 모듈.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했죠. 왜 마켓 모듈을 그냥 켜면 안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이 순간 마켓 모듈을 켜면 우리는 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USTC 루나 클래식 그 모듈을 딱 켜는 순간 다시 디패깅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채가 극도로 높고 시스템이 맹목적인 탐욕에 의해 구동되고 담보가 없으며 우리 지금 현재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루나 클래식 코인 알고리즘 형태의 담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 모듈을 켤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좀 뼈아픈 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경제 규칙을 따라야 하며 따라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죠. 방법이 있습니다. 전액 부채 상황.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전액 다 상환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몇십억 달러를 주면은 나는 우리의 부채를 살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시스템이 충분히 중복될지 확신하지 못하는 동안 USTC를 고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채와 낮은 가격 안정화. 현재 USTC의 가격을 수락하고 이 가격으로 리패깅을 시도한 후에 담보를 구축합니다. 신뢰를 구축합니다. 요거는 이제 좀 완화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현실적인 어떤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인 거고, 2번이 첫 번째 방법인 거고, 두 번째 방법 2. 요거 2번 방법 더하기 통제된 담보 구축, 통제된 부채 감소 및 통제된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상승.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USTC를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생성하는 거 플러스 신뢰를 구축하고 담보 USTC의 현재 가치를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완전히 새로운 방식, 스테이블 코인을 완전히 새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권도영이 시도했던 방법이죠. 이거는 권도영이 시도했던 방법이고
안 됐죠. 실패했죠. 그리고 역분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훨씬 더 현실적인 그런 방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역분할. 예, 파산한 화폐에 0을 하나씩 삭제해야 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사실 표준 경제 환경에서 초인플레이션을 강제로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가치는 창출되지 않지만 현재 기존 가치가 사용되고 공동체는 손실을 받아들이며 갚을 수 없는 부채가 인위적으로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USTC를 1달러에 리패깅 해야 된다. 1달러로 다시 패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참 더 낮은 가격에 패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손해는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의. 금융에서 주식 분할 또는 역분할은 기업 주식을 효과적으로 병합하여 비례적으로 더 가치 있는 소수의 주식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의 결과는 아마도 이러한 조치들을 어느 정도 비율로 조합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가 엄청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배제합니다. 그건 불가능할 거라는 거죠. 즉 우리의 목표가 정말로 USDC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에 도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역분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역분할을 거부하고 동시에 1달러에 도달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합니다. 대안은 누군가 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고 부채는 그대로 남아있고 이자가 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역분할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대안은 뭡니까? 낮은 스테이블 코인 가격, 1달러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추락하고 가격을 고정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마음에 들지 않으시죠? 마음에 들지 않으시죠? 네, 저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가 어길 수 없는 법칙입니다. 경제학에는 몇 가지 공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역분할 없이 USTC가 가격을 1달러로 만들 수 있는 기적의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필요하지도 않은 수십억 달러를 가지고 있거나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돈 수십억 달러를 루나 클래식에 꽂을 수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아니면은 정말 루나 클래식이 어떻게 리패깅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고, 사람들은 종종 리버스 스플릿을 통해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리버스 스플릿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USTC의 가격을 상승시켜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상을 퍼뜨리지 마세요. 우리는 결코 그런 엄청난 가격 인상에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가격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USTC 1달러 리패깅 하는 거 그냥 무조건 1달러 진짜 1달러로 그냥 리패깅 한다? 마켓 모드를 그냥 킨다?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는. 결론, USTC 리패깅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보이면은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것이 경제학 규칙에 부합하는가? 이 시스템이 신뢰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가? 아니면 경제적 맹목에 빠져서 공허하고 비현실적인 약속만 늘어놓은 건가? 우리가 무엇에 의해 뒷받침되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거는 이제 꼭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USTC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얘기랑은 조금 상반되는 이야기지만 이 사람이 뭐 안 된다고 하진 않았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너무 욕심을 우리가 무조건 1달러로 해야 된다. 이런 욕심은 버려야 된다는 정도 이야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제는 전체 생태계에 큰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경제를 구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잊지 말아야 하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치 중에 하나는 경제활동 지원과 다각화입니다. 디앱이나 우리 에코시스템을 좀 더 활발하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간단히 말해서 개발을 지원하고 테라 클래식 생태계를 구축하며 가치를 창출합니다. 모든 종류의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USTC 리패깅 관련돼 가지고 아마 좀 이 글을 보고 나서는 그냥 막연히 될까? 뭐 막연히 뭐 1달러 리패깅 해야 된다. 뭐 소각해라. 뭐 다 불태워라. 뭐 이런 이야기 더 이상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리패깅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든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은 뾰로롱 하고 뭔가가 나타나는, 뾰로롱 하고 갑자기 1달러가 되는, 마켓 묘드를 키기만 하면은 없었던 마법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처럼 뭔가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착각이다.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은 이렇게 하나씩 해야 할 일들을 잘 해 나가고, 또 그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기 시작할 때, 그 이상의 어떤 속도나 기대 이상의 그런 참여자들이 늘어나면서 놀라운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USTC 리패깅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좀 뼈아픈 이기도 하면서 아주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글을 봤는데, 네. 뭐 아주 뭐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랑 꼭 같이 이야기하고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내용을 전달을 해드려 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